네, 안녕하세요. 왠지 끌리는 명화 한 점, 저자 이윤서입니다. 오늘의 명화는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살바도르도 너무 잘 알고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도 너무 잘 아실 텐데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이 탄생이 되었고 또 화가의 뮤즈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또 화가의 성격은 어땠는지 그러한 역량들이 어떻게 해서 작품으로 탄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. 달 살바도르 달리는 스페인 화가죠. 여러분도 스페인 하면 또 떠오르는 화가 한 명 있으시죠? 맞아요. 파블로 피카소. 네, 다음에 또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. 오늘의 명화의 주인공인 살바도르 달리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로 기억되고 있죠. 또 뭐 초현실주의 하면 마그리트, 키리코 등 외에도 유명한 화가들이 참 많은데요. 독보적으로 또 초현실주의 하면 또 살바도르 달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. 살바도르 달리는 그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 또 정말 또 탐독하면서 그에 대한 생각들을 또 정리해서 작품으로 또 탄생시킨 화가죠. 꿈, 무의식, 또 잠재 의식을 또 표출했던 화가의 그림들은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억의 지속이라는 이 작품은 시계가 마치 녹아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. 맞아요. 정말 치즈를 먹다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. 습관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그림으로 그려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 좀 강박관념이 좀 있었죠.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딱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그리고 꿈속에서 보았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스케치로 남겨놓기도 하죠.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은 대부분 그 무의식 그리고 꿈속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표출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는 사실 뭐 부와 명성을 다 이렇게 누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유일하게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면 아마 기억의 지속을 그렸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.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고 그리고 또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심적으로 상당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. 왜 고향에 갈 수가 없지? 하고 궁금하시죠? 네,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먼저 그림을 한번 보면요. 이 세 개의 그 시계가 마치 이제 치즈가 열에 의해서 녹아내린 것처럼 흘러내리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위 이제 모서리에 이게 꺾여 있는 흘러내리고 있는 시계 위에는 자세히 보시면 파리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앞쪽에 뒤집어져 있는 시계가 하나 있는데요. 그 위에는 개미떼가 있죠. 아래쪽에 어떤 형상이 하나 있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세요.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사람의 그 반쪽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태아의 형상이다 등등 다르게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어, 맞아요. 이런 작품을 감상을 하실 때 이거는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이 주제가 꿈이고 무의식 세계의 어떤 표출인 거잖아요. 실제로 있는 어떤 물건이고 이게 사물을 도입을 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낯선 장면이에요. 이렇게 딱딱한 어떤 사물을 납작하고 부드럽게 축 늘어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림이 좀 신기하다, 좀 신비롭다, 뭐 신비롭다 해야 되나요? 그 그림이 조금 남다른 거죠, 색다른 거죠. 네,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달리가
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머물렀던 곳이 그 포르투가르트라는 리가트라는 곳이에요. 포르투리가트라는 곳이에요. 포르투리가트는 당시 이제 그 카다케스 고향의 가장 근접한 곳이 어촌 마을이었다고 합니다. 그곳에서 고향에 갈 수는 없지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주 그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때를 보내고 있어요. 이유는요 이렇습니다. 달리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요. 그 여인이 유부녀예요. 그 유부녀를 사랑하고 유부녀와 동반 도주를 하면서 아버지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이제 절연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제자리로 돌아와라, 제자리로 돌려보내라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고 또 이제 그런 아버지에 대한 어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달리는 그 인터뷰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. 자신은 가끔씩 재미로 어머니의 초상화에 침을 뱉는다 라는 말을 하죠. 그 기사를 보게 된 아버지는 분노합니다. 공식적인 사과를 해라. 네가 이렇게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 내가 그 용서를 해주겠다. 그에 대한 용서를 해주겠다. 그렇게 해라. 하지만 살바도르 달리는 거절합니다. 대단하죠. 아마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왜 이토록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려 가면서 아버지와 절연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? 당시 초현실주의 3대 시인으로 불리죠. 폴 엘리아르 시인인데요. 그의 아내였던 갈라를 사랑하게 되죠. 모임이었어요.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아주 열성적인 구애를 하게 되죠. 하지만 유부녀라고 했잖아요. 처음에는 이 갈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. 그러다가 그 열성적인 구애에 넘어가게 돼요. 그래서 둘이 동반 도주를 하고 훗날 엘리아르하고는 이제 이혼을 하고 그 달리하고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결혼하던 당시 나이는 달리의 나이는 30살, 갈라의 나이는 40살입니다. 연상이죠. 지금처럼 뭐 흔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당시 1904년생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어떤 불륜 그리고 또 연상녀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좀 드물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사이가 좋지 않고 이제 그런 기사를 통해서 화해가 되지 않아서 아버지는 상속권을 박탈합니다. 그리고 상속권을 박탈하고 이제 고향에 접근할 수 없도록 다시는 카다케스에 발을 들이지 마라 라고 해서 추방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달리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포르투리가트에 정착을 하면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.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또는 시간이 길게 늘어진 듯한 그렇죠. 심리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좀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.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. 그죠? 그녀는 왜 무엇에 그녀에 대한 이 사랑이 이렇게 깊었을까요? 달리는 그 연상녀였던 그 갈라를 너무나도 사랑했는데요.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에 조금 더 뭔가를 알파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마치 여신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갈라를 숭배하면서 사랑을 합니다. 모든 그림에 여성이 나오면 그 여성이 갈라가 모델이었다 할 정도로
그 정도로 갈라를 사랑했고 갈라를 그림 속에 늘 담으려고 했죠. 그런데 이렇게까지 갈라의 어떤 집착을 하던 이유는 한 가지였죠. 불안이었어요. 그 달리가 갖고 있던 그 불안의 문제로 이거를 치료해줄, 그리고 나의 어떤 안식처가 돼주고 나를 안심시켜줄 사람은 오직 갈라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갈라가 없이는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. 뭐 전시 일정이든 어떤 스케줄이든 모든 갈라의 허락을 받고 갈라가 이제 모든 거를 다 통솔하에 움직였는데,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달리는 갈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갈라를 뭐 추종했다 해야 되나요? 뭐 하여튼 숭배했습니다. 강박관념이 상당히 심했어요. 그리고 편집증도 좀 가지고 있었어요. 편집증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. 상대가 의도하지 않았는 거를 고딘이 이제 자기만의 어떤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의심을 품는 거죠. 예를 들면 저는 뭐 지나가다가 만약에 달리를 쳐다봤다. 그러고 그냥 이렇게 갔는데 달리는 저를 보고 저 여자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염탐했다.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. 상당히 피곤했겠죠. 주위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곤했을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미쳤어 라는 소리를 좀 많이 했다고 해요. 오죽했으면 나는 미치지 않았다. 나는 단지 평범할 뿐이다. 평범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겠어요. 그죠? 그 정도로 상당히 개성있고 좀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병적인 그런 화가였는데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요. 지필도 하고요. 영화, 디자인, 보석 디자인, 무대 장식, 이렇게 회화도 하고요. 그리고 또 그 작품 제작을 직접 이제 설치도 하고요. 그래서 명성 못지않은 또 부를 또 누리면서 살게 돼요. 훗날 그 말년에는 스페인 왕으로부터 남작 자귀도 받아요. 그 정도면 그죠? 꽤 좀 성공한 화가처럼 보이죠. 물론 성공한 화가죠. 본인의 어떤 그 결핍, 그리고 또 그런 불안, 이런 것들이 이제 갈라를 통해서 또 많이 치유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, 갈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달리도 세상을 떠나게 되죠. 이렇게 살바도르 달리는 많은 작품을 남기고 또 갈라와의 어떤 추억, 그리고 자료, 이런 것들을 많이 남기거든요. 그래서 살바도르 달리 미술관이 스페인에 있지만 또 미국 플로리다주의 그 항만에 위치한 또 달리 또 미술관이 있어요. 그곳에는 갈라의 자료와 또 달리의 작품들을 다 이렇게 소장하고 전시를 하고 있는데 한 2,000여 점 된다고 하죠. 꿈, 무의식, 잠재의식에 대한 어떤 세계를 추구했던 화가고, 또 그런 극단의 어떤 경지를 또 보여줬던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. 살바도르 달리 작품은 물론 기억의 지속 말고도 유명한 작품들 또 설명해 드릴 작품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또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달리 작품을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